김할머니, 섣달 금은밤 채소 팔아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 떡 바구니 선물. 마을 전체에 감동 전해. 섣달 금음, 설을 앞둔 작은 동네는 명절 준비로 들뜬 분위기였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고 낡은 집 지붕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앉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집집마다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어우러졌다. 골목마다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는 다가오는 설날의 풍요로움을 예감케 했다. 마을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가 겨울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며 좁은 골목길을 가리고 있었다.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들이 소박하지만 정겨운 동네 풍경을 비췄다. 하지만 마을 맨끝, 김할머니의 허름한 단칸방은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 비껴난 듯 고요했다. 낡고 기울어진 슬레이트 지붕과 빛바랜 시멘트 벽은 홀로 사는 주인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설 대목을 맞은 동네 작은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이웃들의 대화는 싸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집은 올해 설은 제대로 새긴 글렀지 뭐, 박신의 말이야. 또 김할머니가 도와주려나? 평생 채소 팔아 겨우 먹고 사는 양반이 누굴 돕겠다고. 옆집 최씨 아주머니의 쌀쌀맞은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아냈다. 마침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김할머니의 귀에 그 말이 똑똑히 들렸다. 할머니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작은 돈주머니를 꼭 쥐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은 오히려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결심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남들이 뭐라든 내 마음이 무거운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마음이 쓰일 뿐이지.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렸다. 올해 68빈 김할머니는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작은 체구에 평생 무거운 삶의 짐을 진 듯 등이 굽어 있었다. 하얗게 샌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온갖 고생 속에서도 할머니의 두 눈은 강인한 믿음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이 작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온갖 굳은 일을 겪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 방과 채소 파는 손수레뿐이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근처 밭에서 채소를 떼어 시장 한 구석에서 팔았다.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은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시장에서 돌아온 김할머니는 낡은 천 가방을 여러 한 달 동안 꼬박 모은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들을 바라보았다. 이 돈으로 내 설이라도 챙겨야 할까?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야 할까?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할머니의 속을 알아주고 늘 지지해주는 이웃 이 할아버지였다. 김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지금은 몰라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지. 이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할머니 마음속 의심을 시원하게 씻어주었다. 걱정 마시오. 마을 사람들, 입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다들 다시 생각하고 있을 거요. 할머니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격려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김할머니는 다시 작은 돈주머니를 바라보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박신의 가족의 모습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도 가난하지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어. 나는 아직 일할 힘이라도 있지.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커져갔다. 비웃음을 당하든 무슨 말을 듣든 박신의 가족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꼭 돕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는 돈주머니를 열어 돈을 한 푼 한 푼 세심하게 세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할머니는 돈주머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희미한 달빛이 낡은 지붕 위에 쏟아져 내리며 할머니의 굳은 결심을 비추는 듯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속삭였다. 이번 설이 이미 있으려면 이 일을 꼭 해야 해. 섣달 금은밤의 어둠이 마을 길을 뒤덮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혔다. 시장에서 막 돌아온 김할머니는 낡은 돈주머니를 손에 꼭 쥔 채 작은 나무 대문 앞에 멈춰 섰다. 할머니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마을 끝 박씨 가족이 사는 쓰러져가는 낡은 집으로 향했다. 빈논밭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싸늘한 습기를 몰고 할머니의 몸을 움츠리게 했다. 어둠 속 들판 가운데 박씨네 허름한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멍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비닐 조각들로 얼기설기 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전체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다. 설 준비로 분주한 다른 집들과 달리 그곳은 가슴 시릴 정도로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해.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작은 선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겠지. 집안에서 박씨는 낡은 침상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올해 42살인 그는 2년 전 공사장에서 당한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창밖 마당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의 아내 영희씨, 39세, 는 아이에게 입힐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에 손이 시려왔다. 오랜 세월 가정을 꾸려오느라 야윈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가끔 그녀는 작은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이 옷을 꿰매던 영희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옛날에 외할머니도 어떤 좋은 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대. 아마 우리가 할머니를 만난 것도 그런 인연인가 봐. 영희야, 우리 집에 올해 뭐 남은 거라도 있나 봐. 박씨의 낮고 슬픈 목소리가 울렸다. 영희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느질만 계속했다.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마당 한쪽에서는 큰아들 민수, 12세, 가주워온 나뭇가지로 작은 모닥불을 피우려 애쓰고 있었다. 민수는 작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와야 했다. 애써 밝은 척하며 엄마를 웃게 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무거운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린 나이에도 이미 세상의 무게를 알아버린 민수는 엄마에게 속삭였다. 내일 밭에 가서 땔감 좀 더 주워 올게요. 그럼 물 데울 정도는 될 거예요. 엄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다. 올해 우리도 떡 먹을 수 있어요. 영희씨는 순간 바느질을 멈췄다.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들. 여동생 지혜는 수줍음이 많아 엄마가 들려주는 신기한 이야기에만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집 밖 골목길에서는 몇몇 이웃들이 지나가다 박씨네 집 쪽을 겼는지라며 수근거렸다. 저 집은 올해 설 차례는 무슨. 1년 내내 먹을 것도 없는데 떡이랑 과일은 무슨.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할머니는 왜 저 집을 도우려는 건지 몰라.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그 말들은 영희씨의 귀에도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췄다. 민수는 엄마를 보며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멀리서 김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비친 박씨네 가족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아려왔다. 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늘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할머니는 자문했다.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할머니는 작은 천 가방을 여러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해 모은 돈을 바라보았다. 비웃음을 사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해. 주머니를 굳게 쥐며 김할머니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박씨네 가족을 돕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집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일
저들에게도 설날이 올 거야.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김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밖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낡은 스웨터 차림의 할머니는 몸을 웅크렸다. 작은 돈주머니를 상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는 박시내에 쓰러져가는 집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저들에게도 설이 올 거야. 할머니는 굳은 눈빛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집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은 길고 한적했다. 양옆으로는 잡초만 무성한 빈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서 짐을 실은 경운기 소리와 서로를 부르는 소리, 물건을 파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마음은 이미 정했지만 돈주머니를 손에 쥐니 잠시 망설임이 들었다. 나에게 설은 그저 평범한 날일지 몰라도 저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겠지. 할머니의 발걸음은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떡집 앞에 멈췄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하얀 가래떡과 예쁜 색깔의 삼색 인절미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할머니는 떡과 과일 상자, 그리고 약간의 생필품을 들고 꼼꼼히 살폈다. 마치 물건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듯했다. 이 선물들이 저들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거야. 할머니, 이 떡 맛이 기가 막혀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말했다. 선물하려고요.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박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떡 다음에는 과일 가게에 들렀다. 사과와 배가 담긴 작은 상자를 보며 할머니는 설날 아침 새 과일을 보고 기뻐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쌀 가게에 들러 작은 쌀 한 포대도 샀다. 소박하지만 설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작은 선물 꾸러미가 점점 채워지면서 할머니의 마음도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할머니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뒤편에서 익숙한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왔다. 여전히 날카롭고 빈정대는 최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늙어서 채면 차릴 건 다 차리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면서 남 걱정할 때인가. 주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스쳤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골랐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알면 된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20살 남짓, 몹시 춥고 배고팠던 겨울이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시절이었다. 그의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희망이 사라져 갈 무렵 낯선 중년 남자가 나타나 작은 쌀 주머니와 낡은 손수건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 손수건은 추위 속에서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줬지.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믿게 해줬어. 할머니는 선물 꾸러미를 꼭 쥐며 속삭였다. 이 쌀로 기운 차리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꼭 도와주구려. 그 남자의 말이 수십 년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색이 바랜 손수건은 할머니에게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되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야말로 자신이 받았던 그 친절에 보답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선물 꾸러미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닦았다. 떡은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하고 과일 상자와 쌀 포대도 가지런히 놓았다. 작고 소박한 선물이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랫목에 앉아 할머니는 준비된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온화한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저들의 기쁨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설 선물이 될 거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야윈 손으로 꾸러미를 어루만졌다. 마치 보물을 만지는 듯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내일 저들에게 희망이 찾아갈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이며 별이 충충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옛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은인도 지금 어디선가 미소 짓고 있으리라 믿으며. 새해를 하루 앞둔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김 할머니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낡은 단칸방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몸을 파고들어 할머니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꾸러미 안에는 밤새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설 선물 하얀 가래떡, 작은 과일 상자, 그리고 쌀 한 포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꾸러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은 정성이라도 있다면 저들의 이번 설은 달라질 거야. 할머니는 생각하며 천천히 마당으로 나섰다. 매일같이 할머니의 모습을 봐왔던 몇몇 이웃들은 이른 새벽부터 선물을 들고 나서는 할머니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동네에서 가장 참견하기 좋아하는 최씨 아주머니는 느티나무 아래 서서 마치 우연인 척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김 할머니. 설날 코앞인데 당신 몸이나 챙기지 어딜 그렇게 선물을 싸들고 가슈. 또 착한 일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려고? 최씨 아주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여자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러게 말이야. 가난하면 분수를 알아야지. 무슨 체면을 차린다고. 평생 채소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남의 일까지 신경 쓸 때인가. 그 말들은 작은 가시처럼 김 할머니의 마음에 박혔다.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고 어깨가 살짝 처졌다. 비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최씨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찌푸린 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고집은 그래도 참 용감하긴 하네. 할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야윈 손으로 꾸러미를 더 꽉 쥐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된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옆 골목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 할아버지였다. 이 할아버지가 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김 할머니, 이른 아침에 어딜 가시오?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김 할머니는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박씨네 좀 다녀오려고요. 그 집 올해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설날에 떡이라도 없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온화한 눈빛이었다. 잘 생각하셨소. 남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 법이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지금은 비웃을지 몰라도 마음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법이지요. 김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할머니 같은 분은 누가 뭐래도 이 동네의 기감이오. 남들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소. 내 마음이 알면 되는 거지. 그 말들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할머니의 마음속 답답함과 상처를 씻어주었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저는 그냥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누면 설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박씨네에 쓰러져가는 집쪽을 바라보며 김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슬픈 눈의 아이들, 영희씨의 야윈 손, 박씨의 지친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저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하며 눈빛에 굳은 의지를 담았다. 할머니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몇몇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을 끝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위, 김 할머니는 희미한 새벽 햇살 속을 걸어갔다. 얇은 목도리가 바람에 날렸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내 마음이 알면 된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이며 마을 끝,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섣달 금은밤, 밤 공기는 유난히 더 차가웠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선물꾸러미 준비를 마친 김 할머니는 아랫목에 조용히 앉아 희미한 백열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의미 있는 밤이 될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다.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폭죽 소리가 섣달 금은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 김할머니는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오후에 준비해 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밖에는 찬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조용했던 동네는 더욱 고요해졌고 멀리 몇몇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혔다. 박신의 집으로 가는 좁은 길은 어둡고 며칠 전 내린 겨울비로 질퍽거렸다. 김할머니는 미끄러운 길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무거워졌다. 이 선물이 정말 저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영희 씨의 힘없는 미소, 민수와 지혜의 슬픈 눈망울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굶주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낯선 남자와 그의 의미심장했던 말을 떠올렸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희망을 전해주게. 그 생각을 하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눈빛은 더욱 굳건해졌다. 작은 정성이라도 때로는 기적을 만들 수 있어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질퍽한 길 위를 단호하게 걸어갔다. 길 중간쯤 이르렀을 때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꾸러미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마음은 불안했다.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인데.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떡과 과일 상자, 쌀 포대를 할머니는 낡은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다. 색이 바랜 손수건을 보며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타까움이 아닌 깊은 감사함이었다. 할머니는 선물 꾸러미를 품에 꼭 안았다.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렸다. 힘이 남아있는 한 꼭 저곳까지 가야 해. 멀리 박신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약한 불빛은 마치 그들의 외로움과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듯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쓰러져가는 집은 더욱 작고 쓸쓸해 보였다.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엷은 연기가 약한 불빛과 뒤섞여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풍경을 만들었다. 김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다. 만감이 교차했다. 저들이 이 선물을 받아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날 미소를 기대하는 설렘이 가슴을 채웠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속삭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할머니는 낡은 집 앞에 섰다. 손이 살짝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문틈으로 비쳤고 흐릿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 뒤에서 움직였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문을 가볍게 3번 두드렸다. 똑똑똑. 노크 소리는 작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걱정을 잠재우고 평온함과 결단력만을 남기는 큰 종소리처럼 울렸다.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김할머니는 선물 꾸러미를 손에 꽉 쥐었다. 두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 설은 다르기를.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집안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김할머니의 온화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문 앞에는 영희 씨가 서 있었다. 야윈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다. 설인데 집에 뭐라도 있어야지. 작은 성이지만 애들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영희 씨는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듯 꾸러미를 품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때 집안에서 민수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뛰어나와 꾸러미 안의 떡과 과일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민수가 예쳤다. 엄마,
진짜 설날 선물이다. 우리도 떡 먹는다. 여동생 지혜는 수줍게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크고 동그란 눈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얘기해준 동화 속 할머니 같아요.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진짜 천사예요. 집 안쪽 침상에 앉아있던 박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다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겠어요.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김 할머니는 다가가 손을 저으며 인자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그냥 설 선물이에요.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된 설을 맞아야지요. 떡 한 조각, 과일 하나라도 말이에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영희 씨는 선물 꾸러미를 꼭 껴안았다. 참았던 눈물이 야윈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작은 상 주위에 둘러앉자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설은 다 같이 나누는 날이잖아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도 크면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이의 말은 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알면 할미는 그걸로 족하다. 선물 꾸러미 안에는 떡과 과일, 쌀 위에도 조심스럽게 접힌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희 씨가 그것을 꺼내자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다. 할머니, 이 손수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영희 씨는 목소리가 달라진 채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꼭 쥐었다. 김 할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이건 아주 오래전 나를 구해준 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친절을 잊지 않으려고 소중히 간직해왔지요. 할머니의 말에 영희 씨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만 들렸다. 영희 씨는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김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저희 아버지세요. 김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영희 씨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다. 밖에서는 요란한 폭죽 소리가 터지며 멀리 다른 집들의 불빛과 어우러져 밤하늘을 밝혔다. 그 순간 두 가족 사이에 놀라운 인연이 드러나며 마치 작은 불씨처럼 섣달 금은밤의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허름한 단칸방 안,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상념에 잠긴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영희 씨는 손수건을 쥔 채 눈물 어린 눈으로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분이 저희 아버지란 말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그분의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의 말은 조용한 방 안에 나지막이 퍼져나갔다. 김 할머니는 불빛을 바라보며 먼 옛날을 회상했다. 그때 나는 20살, 어리고 가진 것 없는 처녀였지. 전쟁통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는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어. 할머니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듯 목소리가 잠겼다. 길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거의 기운이 다 빠졌던 날이었어. 그때는 그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기만을 바랐지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중년 남자가 나타났지. 그분이 작은 쌀 주머니와 이 손수건을 주면서 몸이라도 녹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지. 이 쌀로 기운 차리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꼭 도와주구려. 친절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니. 김 할머니의 시선은 영희 씨 손에 들린 손수건에 머물렀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말과 행동이 나를 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바로 내 은인의 가족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꼭 움켜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 아버지께서 하셨을 일이에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박 씨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그분이 맞으시군요. 이건 정말 운명의 장난 같네요. 아이들, 민수와 지혜는 조용히 앉아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수가 속삭였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외할아버지를 만나셨다니. 김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영희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 아버지께 평생 갚을 빚을 졌어요. 오늘 내가 한 일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작은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영희 씨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반짝였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희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제야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김할머니가 가져온 설 선물 꾸러미는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보답,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인간적인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증표였다. 김할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작은 가족을 둘러보았다.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있나 봐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영희 씨는 여전히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멍하니 있었다. 지혜가 살금살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초롱초롱한 눈으로 작게 물었다. 할머니, 또 저희 보러 오실 거죠?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너희들이 착하게 잘 살면 할미는 언제나 곁에 있을게. 밖에서는 요란한 폭죽 소리가 터져 나오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도 희미한 불빛과 달빛 속에서 신비롭게 빛나는 듯했다. 작은 방 안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할머니의 감동적인 속삭임, 내가 당신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니. 그 마른 공간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밝히는 잔잔한 불꽃과 같았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낡은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고요하면서도 희망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밖에서는 간간히 폭죽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할머니, 저희 가족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선물은 단순한 떡과 과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늘 가르쳐주신 따뜻한 사람의 정이에요. 작은 지혜가 달려와 김할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진짜 동화 속 천사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멋진 설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평소 씩씩하던 민수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는 얼른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방 한구석에서 박 씨는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김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선물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아버지를 다시 저희 곁으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말들과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모든 고통을 녹이는 듯했고 방 안은 믿음과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벅차오르는 감정은 곧 강한 동력으로 바뀌었다. 영희 씨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늘부터 저희는 더 이상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마음 그대로 꿋꿋하게 살아갈게요. 박 씨도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저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줘야죠. 김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다. 잊지 말 거라. 어려움은 잠시 거쳐가는 시련일 뿐이란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게다. 작은 방 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김 할머니와 박씨 가족의 진심 어린 말들은 서로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인간애와 따뜻한 마음의 그림을 그려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가족과 김 할머니는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과 박씨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더 들려주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 나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지. 친절함은 언제나 퍼져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영희 씨도 힘들었던 날들부터 아이들이 가져다준 작은 기쁨까지 소소한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가 학교 앞에서 주워온 낡은 색연필로 지혜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이야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두 세대와 두 가족을 이어주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 가까워졌다. 밤이 깊어지자 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기 전 할머니는 박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불빛 아래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지혜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감격에 차서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동화 속 천사예요. 우리 집에 마법을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는 몸을 숙여 지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에게 마법 같은 존재란다. 착하게 잘 자라렴. 바로 그때 밖에서 갑자기 화려한 불꽃이 터지며 작은 집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 밝은 빛은 박씨 가족뿐만 아니라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지닌 김 할머니의 고귀한 행동에 보내는 축복 같았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귀, 작은 시장, 그리고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 회관 앞마당까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가난과 예로움, 채소 광주리 옆에서 굽은 허리로 앉아있는 모습만이 사람들의 이야깃거리였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감탄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했다. 정말 김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믿기지가 않네. 평소 참견하기 좋아했던 최씨 아주머니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남을 생각하다니.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괜히 그동안 할머니 흉을 봤네. 할머니의 그 착한 마음을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러워져. 시장에서 할머니가 떡을 고르는 모습을 봤던 가게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일 하는데 돈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 김 할머니를 보니 진심만 있으면 모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어. 점점 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퍼져나가면서 삐딱했던 시선들은 조용한 감탄으로 바뀌었다. 최씨 아주머니는 손에 든 채소 바구니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날 아침 김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이 할아버지가 이웃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 앞에 섰다. 할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씨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다른 여자가 말을 이었다. 맞아요. 집집마다 살기 바쁜데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할아버지는 잠시 듣고 있더니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꼭 부자여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쌀 한 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 할머니가 하신 일을 보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쌀이 조금 남는데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겠소. 그 할머니가 나서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순간 감동한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자신 있게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집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집이 있다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불씨처럼 번져나가 망설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평소 참견 많다고 비난받던 최 씨 아주머니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희 집 텃밭에 채소가 좀 있는데 저도 뭔가 보태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놀란 눈길들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에 동참했다. 평소 동네에서 빈둥거린다고 여겨졌던 젊은이들도 나섰다. 저희가 물건 나르고 기부금 모으는 일을 맡겠습니다. 저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네요. 마을 해관 앞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마을 청년 대표가 사람들 앞에 나서며 그의 눈에는 믿음과 결단력이 빛났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김 할머니처럼 가진 것 없이 홀로 사시는 노인분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젊고 건강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요침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가득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김할머니의 선행이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렸구나. 이제 그 씨앗은 자라나 더 멀리 퍼져나가겠지. 아침 햇살이 마을 해관 앞마당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로 어우러졌다.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은 따뜻한 공동체였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은은하게 타오르던 불씨가 봄바람을 타고 활활 타오르듯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을 해관 모임 이후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김할머니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한때 빈정거림 가득했던 말들은 이제 감탄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김할머니 같은 노인분도 남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했나 몰라.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던 한 여자가 크게 말했다. 그런 착한 마음은 정말 드물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남자가 말을 보탰다. 작은 행동 하나가 온 마을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성을 넘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젊은 청년의 지도 아래 마을 청년들은 기부활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집집마다 쌀, 돈, 필요한 물품 기부를 독려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죠. 작은 가정에서 첫 쌀 기부를 받으며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들은 한데 모여 쌀을 모으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최 씨 아주머니의 집 마당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때 김 할머니를 비웃었던 최 씨 아주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이왕 하는 거 좀 더 만들면 어때? 그녀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놀리자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마을 끝 허름한 집에 홀로 살던 최 노인은 공동체의 도움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청년들은 노인의 집에 쌀과 음식, 그리고 따뜻한 새 내복이 담긴 큰 꾸러미를 가져다 주었다. 노인은 감격에 겨워 야윈 손으로 꾸러미를 떨며 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고맙네, 젊은이들. 김 할머니께도 고맙다고 전해주게. 이번 설은 혼자 춥게 보낼 줄 알았는데. 최 노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작은 방 아랫목에 앉아
김할머니는 마을 해관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다. 어쩌면 할머니는 생각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나 봐.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겠지. 그날 오후, 이 할아버지가 찾아와 마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전했다. 김할머니, 온 마을이 할머니께 감사해야 할 거요. 할머니는 박신의 가족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셨소.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한 마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요. 시작하고 싶기만 하다면 말이오. 기부 활동을 마친 후 청년들은 이 할아버지와 함께 모여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다. 우리 마을에 작은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도웁시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요. 다른 청년이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가 잘 해낸다면 다른 마을에도 이 정신을 전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다. 자네들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구먼. 해보게. 자네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게나. 청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 오후 쌀쌀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김할머니는 멀리서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에는 기쁨이 서렸다. 마을 해관에서 울려 퍼지는 풍물 소리가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설뿐만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찰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마을 해관에서 울려 퍼지던 풍물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설의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고 가끔씩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낡은 지붕 위로 내리쬐는 부드러운 햇살만이 감돌았다. 김할머니는 집 앞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야윈 손에는 지난번 만남 후 영희씨가 돌려준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손수건에 접힌 자국 하나하나, 실밥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자신이 받고 간직해온 따뜻한 마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몇몇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 지나갔다. 김할머니가 우리 동네 최고예요. 김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온화한 눈빛이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행복은 칭찬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야. 새해 첫 마을 회의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더 이상 냉담한 표정이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없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하나 된 마음만이 가득했다. 이 할아버지가 해관 중앙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바로 김할머니입니다. 저는 우리가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김할머니에게 향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여전히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오래전 굶주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낯선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시절 나는 혹독한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 작은 쌀 주머니와 이 손수건을 주셨어. 많은 것을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분은 나에게 희망을 주셨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희망을 말이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빛을 반짝였다. 이 손수건이 가장 귀한 물건은 아니오. 가장 귀한 것은 이 손수건이 담고 있는 의미, 즉 따뜻한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오. 김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다.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 공감했다. 한 나이 든 여자가 일어서서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청년 대표가 나서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친절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영감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을 회관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 김 할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 할머니는 다가가 손수건을 박 씨의 작은 딸, 지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손수건을 너에게 주마. 아주 작은 존재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증표로 간직하렴. 지혜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할머니. 할머니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요. 김 할머니는 지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미래는 너희들 손에 달려 있단다. 할미는 너희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마을 회관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웃음소리가 희망찬 새 시작을 알리듯 울려 퍼졌다. 김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멀리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았다. 따뜻한 마음은 결국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 세상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고. 김 할머니가 섣달 금은밤, 박신의 집에 떡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던 그날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때의 작은 시골 동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지만 김 할머니가 심었던 따뜻한 마음과 친절의 정신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 할머니가 추위 속을 걸었던 그 옛날의 좁은 흙길은 이제 깨끗하고 반듯한 보도블록 길로 바뀌었다. 낡고 허름했던 집들은 더 튼튼하고 살기 좋은 집들로 대체되었다. 마을 회관은 이제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넘어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서 연대와 인간의 정신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그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할머니를 친절의 상징으로 알았고 여기가 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려서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와야 했던 가난한 소년 민수는 이제 어엿하고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온 마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 민수는 김 할머니가 가르쳐준 따뜻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작은 무료 공부방을 열었다. 소박하지만 의미 깊었던 개소식 날, 민수는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오래전 저희 가족은 김 할머니께 떡 바구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제 인생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그 불씨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착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느 늦겨울 오후, 민수는 꽃다발과 할머니가 예전에 지혜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새 손수건을 들고 김 할머니를 찾아갔다. 이제 90이 넘은 김 할머니는 소박한 작은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은 쇠했지만 할머니의 두 눈은 여전히 맑고 온화하게 빛났다. 할머니는 다정한 미소로 민수를 맞았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줄이야. 할미는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가늘게 떨리는 손이었다. 내가 바로 착한 마음은 언제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구나. 내 덕분에 할미는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인생 최고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뿐입니다. 김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인생이 나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김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그리고 옛 청년들이 만들었던 작은 마을 기금은 이제 크게 발전하여 매년 수십 명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다. 마을은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자 서로 돕고 아끼는 공동체의 모범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와 박 씨 가족,
그리고 마을의 나눔 이야기는 공동체 모임에서 계속 회자되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 모두가 김할머니가 지폈던 따뜻한 마음의 불씨가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민수는 연단에 섰다. 손에는 김할머니가 물려주었던 그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을의 한 가난한 소년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격려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란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우리는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약속이야. 소녀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작게 말했다. 아저씨의 가르침을 꼭 기억할게요. 저녁 해가 질 무렵 민수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다. 사람 사는 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다음 세대가 김할머니가 지폈던 그 불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김할머니와 따뜻한 마음의 불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 하나로 김할머니는 박씨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나아가 더 먼 곳까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때로는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따뜻한 마음의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 좋은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